오랫동안 같은 일을 했다고 누구나 다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30년이라는 시간은 절대로 짧은 시간은 아닐 겁니다. 모태솔로도 25년이면 마법사가 된다는데 아무튼 오늘 방문한 곳의 셰프님도 셰프라기보다는 마법사에 좀 더 가깝다는 인상이 있어요. 입구에서부터 드래곤의 비늘, 유니콘의 뿔 이런 거 모아서 말리고 계실 것 같은 이미지예요. 마법사의 실험실 같은 식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노브입니다. 여기는 윤서울이고요. 일단 윤서울은 2022년 미쉐린 가이드에서 별 하나를 받았어요. 그런데 파인다이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식사가 쌉니다. 디너 1인 9만원이에요. 심지어 원래는 6만원인가? 뭐 그랬어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국내에 별을 받은 식당 중에서 뭐 거의 최저 가격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는 셰프님이 실험실에 놀러와서 식사를 대접받는다는 인상이 강해요. 각종 식재료들이 말려지고 있고 조리에 필요한 여러가지 기계들이 가게에 여기저기에 놓여 있습니다. 일단 식당에 들어서면 냄새부터가 달라요. 온갖 재료가 말려지면서 내뿜는 짠내가 은근하게 가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식기는 한 번에 모두 세팅이 되고 그냥 편하게 쓰고 싶은 식기로 식사를 하면 됩니다. 칼은 브라질 제품이에요. 트라몬티나. 브라질도 고기 많이 먹는 걸로 어디 가서 빠지지 않잖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좋고 현지에서도 많이 쓰는 칼입니다. 주류 메뉴는 스파클링 3가지, 화이트 3가지, 내추럴 와인 3가지, 그리고 전통주도 약간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윤서울은 따로 술 페어링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어떤 음식이 나오는지 메뉴도 따로 없고, 그리고 제가 성격상 식당 가기 전에 예습을 잘 안 하거든요. 어떤 술을 마셔야 할지 감이 전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젝트를 한 병 시켰습니다. 스파클링, 특히 샴페인은 상대적으로 다른 와인들에 비해서 음식이랑 궁합을 좀 덜 타는 경향이 있어요. 화이트나 레드는 잘 어울리는 요리에는 환상적인데 아닐 때는 확고하게 아니라고 입안에서 완전 아우성을 치기 때문에 무난하게 스파클링으로 골랐습니다. 김도윤 셰프님 그리고 조리와 서브를 돕는 분이 2분 이렇게 계십니다. 다 같이 요리도 하고 플레이팅도 하시는 걸로 봐서 직원보다는 보조 셰프님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와인 버킷이 재밌습니다. 단정하게 생겼어요. 디터 트라움, 시인의 꿈이라는 아주 낭만적인 이름인데 드라이하다고 써있는 스파클링 치고는 첫맛이 제법 단맛이라서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까 단맛은 좀 안정되고 산미나 감칠맛이 올라왔습니다. 와인잔은 키무라를 씁니다. 오레오 케이크 위에 오늘의 첫 음식을 세팅하고 계십니다. 서브가 된 오레오 케이크 받자마자 좀 놀랐어요. 지금이라도 얼른 뛰쳐나가서 카스 한 병 사와야 되나? 눈을 비비고 봐도 마른 안주 5종 세트네요. 간절하게 생맥주가 땡겼습니다. 그런데 재밌다는 생각과 함께 첫 음식으로는 너무 강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마카다미아가 있고 셰프님이 직접 말린 육포, 가리비 관자, 관자 옆에 붙어있는 힘줄, 하몽 등등인데 다들 좀 단단하고 질긴 편이에요. 가짓수를 줄이더라도 먹기 좋은 표현 방식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과 별개로 육포 부위가 안심이에요. 상당히 호사스러운 부위로 육포가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방금 나온 접시는 웰컴 스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나오는 접시가 윤서울의 첫 전체 요리라고 생각합니다. 스텔라 마리스 굴이고 6년짜리예요. 정말 오래 키웠죠. 맛도 그만큼 깊어요. 가격도 그만큼 비쌀 겁니다. 이거 한 덩이에 못해도 10,000원은 줘야 될 거예요. 올리브유, 핫소스, 그리고 레몬 샤베트랑 같이 먹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야들야들하고 감칠맛 풍부하고 비리지 않으면서도 바다의 맛이 정말 잘 담겨 있어요. 이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굴은 정말 사랑입니다. 가끔 너무 아프지만 대체로 행복하죠. 다음은 캐비어 요리가 나옵니다. 카비아리라는 프랑스 브랜드고 크리스탈이라는 제품입니다. 바닥에는 팬에 구운 감자, 그 위에는 단새우랑 탕엽입니다. 탕엽은 콩물 끓일 때 위에 뜨는 막을 걷어내는 거예요. 여기에 포함된 모든 재료들이 다 공통적으로 고소한 맛을 가지고 있죠. 그 상태에서 각각이 어떤 재료는 단맛, 어떤 건 감칠맛, 짠맛 등등을 조금씩 표현하는 그런 접시예요. 요리 완성도나 조화를 따진다면 윤서울에서는 이 접시가 제일 좋았습니다. 2가지의 타르트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질감이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타르트보다는 타코, 하드쉘 타코에 더 가까운 질감이에요. 바삭바삭합니다. 오른쪽은 평창에서 난 콩으로 만든 타르트, 그 위에 된장에 버무린 전복을 올리고 라임 제스트를 뿌렸습니다. 라임까지 뿌리니까 진짜 더 타코처럼 느껴집니다. 왼쪽은 사천에서 난 통밀,
그리고 녹두로 타르트를 만들었고 위에는 홍합과 마른 멸치, 그리고 깻잎이 들어갑니다. 오른쪽에 전복은 된장으로 버무리긴 했는데 된장 맛이 강하지는 않아요. 간 거의 안 하고 그냥 전복만 조리한 거 아닐까 싶은 정도의 염도. 그리고 타르트가 굉장히 빳빳해요. 베이킹은 대체로 버터나 설탕으로 부드러움이나 폭신함을 넣어주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런 질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콩맛이 나는 플라스틱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음식이 아닌 것 같은 이질감을 보여주는 그런 타르트였습니다. 전복보다는 홍합 쪽이 좀 더 맛있었는데 둘 다 저에겐 간이 좀 약하지만 홍합이 전복보다는 즙 많은 재료라서 덜 심심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식감도 이쪽이 더 좋았고요. 이 생선은 줄무늬 전갱이라고 많이 부르죠. 흑점 줄전갱이입니다. 양이 상당히 넉넉하죠. 들샘이라는 품종의 들깨로 직접 짠 들기름을 쓴 요리예요. 들기름 향이 평범한 들기름이랑 미묘하게 달라요. 들기름 혹시 싫어하는 분들 계실 텐데 그 특유의 향 있잖아요. 그 향은 살짝 적게 나고 고소함은 더 강한 그런 기름이었습니다. 된장은 2012년 빈티지 된장으로 버무렸는데 역시 여기서도 된장을 많이 쓰지는 않으셨는지 된장의 맛 존재감이 크지는 않았어요. 2012년 빈티지 된장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저도 들으면서 흠칫했는데 이게 나름 프리미엄으로 제조하는 된장이거든요. 포항 죽장면에 있고요. 죽장연이라는 브랜드에서 만드는 장이에요. 물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장도 맑고 감칠맛도 깨끗한 된장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거칠고 전투적인 요리였어요. 무슨 뜻으로 하는 얘기냐면 흑점 줄전갱이 자체가 기름이 상당한 생선이죠. 근데 거기에 들기름을 넣었어요. 자칫하면 기름이 과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아슬아슬한 경계에서 들기름이랑 생선 지방이 터프하게 어우러져 있어요. 여기도 된장의 존재감은 약한데 된장이 두 가지 기름이 서로 선을 넘지 않도록 정말 가볍게 붙잡아 놓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등푸른 생선, 예를 들면 고등어나 전어 이런 거 드실 때 한국 스타일로 먹으면 쌈장에 참기름 넣고 비벼서 거기에 찍어 먹죠. 그걸 윤서울식으로 표현해낸 접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썸네일 어그로의 주인공 국수입니다. 그리고 윤서울이 반년 넘게 휴업을 하게 만든 원인이기도 하고요. 셰프님이 밀가루 공부하고 싶다면서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독일 뭐 이런 식으로 8개월 정도 쉬셨어요. 자유로운 영혼의 스티븐 시걸입니다. 사천의 통밀, 프랑스 유기농밀, 터키산 유기농밀을 블렌딩한 밀가루를 써서 만들었고 녹두도 살짝 넣어서 재분을 했다고 합니다. 아까도 언급했던 그 들샘 들기름이랑 태안산 자염이 들어가고요. 다른 재료는 없어요. 자염은 천일염이랑 다르게 끓여서 만드는 소금입니다. 재료를 쭉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정말 최소한의 재료로만 만드는 그런 국수죠. 풍미는 들기름이 잡아주지만 그 사이로 밀맛이 굉장히 또렷하게 느껴집니다. 식감도 맛도 밀가루다 싶게 자극이 들어와요. 면이 대체로 매끄럽지만 거친 부분도 군데군데 있는데 이게 재분기의 문제인지 원재료의 특징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투박함이 또 상당한 매력이 있습니다. 원초적인 재료 맛을 섬세하게 보여주는 좀 모순적인가요? 근데 그게 또 요리의 본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국수였습니다. 국수를 한 그릇 했으니까 이제 만둣국을 먹어야죠. 홍대 분식 맛집 윤서울입니다. 국물은 도가니 국물이고 모렐버섯이 일단 눈에 띄죠. 초코송이 아닙니다. 모렐버섯 안에 도가니를 채워서 넣었어요. 젓가락으로 버섯을 들어올리면 곱창에서 곱 빠져나오듯이 도가니가 빠져나옵니다. 위에 있는 밀가루 만두는 안에는 달인 무가 들어있어요. 1시간 정도 간장에 달였다고 합니다. 맛은 상상하시는 그 무 맛이에요. 그 조림이나 오뎅에 들어가는 그 진한 육즙의 무 있죠? 그거. 국물은 굉장히 진한 편이고 육즙에 간장에 감칠맛도 엄청나게 농축된 진하고 깊은 맛이 납니다. 모렐 만두도 무만두도 식감 재밌고 사실 맛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맛이고 실제로도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예상 가능해도 맛있는 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장어 요리입니다. 민물장어고 여기서 7일 정도 말렸다고 하고요. 간장에 재웠고 산초 장아찌가 위에 올라갑니다. 말려서 수분이 날아간 만큼 맛이 더 진하고 감칠맛도 더 올라옵니다. 꾸덕함이 약간 보이는 게 영상에서도 약간 느껴지시죠? 이번에는 민어구이입니다. 9일 정도 에이징을 했고요. 그래서 껍질은 좀 더 바삭해지고 살은 단단해지기 때문에 좋아하는 에이징 방식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옆에 가니쉬는 총각무 말린 거. 소스는 파프리카와 여러가지 채소들 그리고 간장으로 만든 소스입니다. 생선살 겉부분은 좀 단단한데 그래도 숙성 시간을 생각하면 내부는 나름 촉촉하고 부드러운 편입니다.
소스 산미가 생선이랑 잘 어울리는 부분이 있고 숙성 중에 나오는 생선의 쿰쿰한 맛을 희석해주는 그런 존재감이 있어서 좋습니다. 열심히 베이스팅을 하고 계십니다. 베이스팅은 팬에 있는 소스나 버터, 기름 같은 걸 숟가락으로 떠서 재료 위에 반복해서 끼얹어 주는 걸 말하는데요. 소스의 향이나 맛이 더 많이 품어지도록 도와줍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나온 요리는 오리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에이징을 했고요. 2주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가금류는 에이징을 하면 야생의 누린내 같은 게 좀 줄어든다고 그래요. 단순히 생각하면 더 심해질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 않다고 하시네요. 밑에는 망가닥 버섯이고 돌돌 말아서 꿀에 절인 배가 가니쉬로 나옵니다. 소스는 간장 소스고요. 배가 붕대처럼 감겨 있어요. 굉장히 달고 수분감이 촉촉합니다. 오리 식감은 쫀쫀한 편입니다. 어떤 인상적인 자극이 있는 그런 접시는 아니고 담백한 오리고기 그리고 꿀배의 단맛, 소스의 짠맛, 단짠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개인적으로는 앞에 나온 만둣국이랑 장어가 짠 편이고 이것까지 포함해서 3개가 다 간장 베이스의 짠맛이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단조로운 감각이 조금 있었어요. 그것과는 별개로 오리 식감은 괜찮았습니다. 이번에는 소 등심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르시는 거 보면 숙성에서 오는 그 살의 단단함이 느껴져요. 고기 지금 자르시면 조리하는데 좀 걸리겠다 싶어서 숙성고를 잠깐 구경을 했습니다. 장르 가리지 않고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아까 먹었던 가리비도 있고 가금류, 소고기, 여러 가지 생선, 그리고 제분기도 한 대 있고 제면기도 굉장히 큽니다. 이게 그 2천만 원짜리 제면기예요. 차 한 대 값이네요. 마지막으로 반상이 나옵니다. 먼저 반찬이 나오고요. 표고버섯 조림, 머위대, 고구마 줄기, 가리비 젓갈입니다. 다 맛있어요. 사실 머위대 이런 거는 밥경찰이잖아요. 그래도 여기선 먹을만 합니다. 젓갈도 맛있고요. 국은 말린 전복, 가리비, 새우로 5시간 이상 끓인 건데 그렇게 끓여도 수분감이 돌아오질 않아서 좀 질긴 느낌이 남아 있습니다. 쌀은 삼광미를 사서 직접 도정해서 지으셨고 위에 등심은 한 달 정도 드라이 에이징을 했습니다. 은은한 치즈향이 나기 시작하는 상태였고 등심이라는 부위를 감안하면 그렇게 많이 기름지지 않았어요. 감칠맛 좋고 기름 밸런스 좋고 식감도 좋고 향도 좋고 밥 위에 있으니까 더 맛있죠. 고기는 밥이랑 먹어야 맛있잖아요. 드라이 에이징한 등심을 밥이랑 먹는 자리가 사실 많지는 않죠. 밥이 아주 살짝 거친 부분이 섞여 있더라고요. 이게 되게 재밌어서 혹시 도정 잘 된 백미에 현미를 따로 살짝 섞어서 밥을 지으신 건지 여쭤봤어요. 셰프님이 근데 기계가 말썽이라서 도정에 깔끔하지가 못하다고 하셔서 셰프님도 저도 뻘쭘해져서 얌전히 고개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의도되었나 싶을 만큼 적당한 거친 맛이어서 아까 국수에서 느꼈던 그 투박한 매력, 그게 그대로 밥에도 있었어요. 셰프님에게 일부러 그렇게 지으셔도 되겠다고 추천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생동감이 있는 그런 밥의 식감이었습니다. 아쉬웠던 건 새우랑 조개가 좀 질겼다? 그 외에는 다 좋았어요. 한식당에서 드라이 에이징 고기 구워 먹는 그런 만족감이 있습니다. 마무리는 멜론으로 만든 샤베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나온 레몬 샤베트, 굴이랑 나왔던 거 있죠? 그게 그냥 한 번 더 나왔어도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마법사 실험실에서의 식사가 끝이 났습니다. 굉장한 장점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고 반대로 소소한 아쉬움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 다양한 재료의 에이징이 직접적으로 어떤 맛이 난다 라는 걸 경험하기에는 되게 좋아요. 하지만 단순히 숙성한 맛이 이렇다 하고 보여주는 것 그 다음으로 여기에 어떤 조리나 곁들임이나 표현이 있어야 그 맛을 다음 단계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숙성을 하면 맛이 깊어지거나 감칠맛이 올라가거나 하는 부분에서 변화가 있지만 그 식재료의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포켓몬 해보시면 알겠지만 일부러 진화를 하지 않고 쓰는 포켓몬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그렇다면 단순한 숙성, 그 이상의 부분을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윤서울은 무수한 장점이 또 있죠. 미쉐린 원스타를 경험하는데 단돈 9만 원이다. 근데 이게 심지어 원래는 훨씬 더 쌌죠. 6만 원 안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암튼 오른 게 9만 원입니다. 근데 10,000원 넘는 굴이 나오고 한 달 숙성한 등심이 나오고 심지어 여기 캐비어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이게 카비아리 라인 중에서 제법 비싼 라인이거든요. 이렇게 팔면 남나 싶은 수준의 재료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대체할 수 없는 경험. 이렇게 다양한 재료를 다이렉트로 공부할 수 있는 식당 절대 흔치 않고요. 말 그대로 공부가 되는 식당입니다.
식재료와 숙성에 관심이 있으시면 꼭 한번은 경험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식당입니다. 김도윤 셰프님은 셰프기도 하고 마법사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건 나오면서 든 생각인데요. 덕후입니다, 덕후. 긴 시간 동안 매니악하게 재료를 연구하는 셰프님의 열정이 느껴지는 식당이었습니다. 위스키에 비유를 하자면 라프로이기나 아드백 같은 그런 곳이에요. 좋아하는 사람은 엄청 좋아할,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좀 싫어할, 자기 색깔이 또렷한 식당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미루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